모빌이 이제 무게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는 그것이 단 한 군데만 존재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게중심이라는 것도 때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으나 한 번에 무게중심이 여러 곳이 생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무게중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로는 회사의 무게중심이 실리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의 삶에 무게중심이 생기기도 하고, 다 바뀌더라. 그런데 그것이 개인과 혹은 조직에, 아니면 직장에, 기타 등등 모든 곳에 무게중심을 다 똑같이 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무게중심을 잘 잡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2003년에 아침형 인간이라고 이제 책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도 그럼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야지, 어느 기업의 모 회장이 새벽 4시부터 일과를 시작한다더라. 4시에 막 다 일어나요. 5시에 막 눈 막 떴어요. 떴는데 5시에 뜨긴 떴는데 7시가 되니까 졸려. 그래서 밥을 먹고 또 자. 이제 하루 종일 꾸벅꾸벅 졸아요. 그러다 보면 점심이 와요. 점심 먹으면 또 어떻게 돼요? 식곤증이 와 또 이제 또 졸아요. 자, 우리가 그 사람이 생체 리듬이 다 다른데 모두가 다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잠만 못 자고 더 힘든 하루를 더 길게 보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1년 뒤에,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이런 책들이 나옵니다. 점심형 인간, 저녁형 인간. 그럼 이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쩌라고? 예.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점심도 굉장히 무게중심을 두면서 살아야 되고 저녁에도 그렇게 살으래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곳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면 어느 책은 맞고 어느 책은 틀린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침형 인간이고 누군가는 점심형, 누군가는 저녁형 인간이더라. 그래서 나에게 맞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남들이 아침에 일어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침형 인간이 맞는지, 나는 저녁형 인간에 알맞는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의 중심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우리가 정말로 몸짱이 되기 위한 Y가 있는가도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제가 이 중심을 잡는 두 번째 단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힘을 실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잡고 나서 이것을 달성하게 하는 두 가지 의지력을 발휘를 하기 위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긍정의 의지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 리스트를 쓰실 거고, 부정의 리스트, 부정의 의지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돈 리스트를 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왜 그 자기계발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했던 리스트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좀 해야겠다라고 했던 구체적인 세 가지는요. 일단 뭐 주제 관련된 서적을 내가 뭐 똑같이 베껴서 쓰진 않겠지만,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겠다 싶어서 제가 작년에 썼던 책의 내용이, 제가 쓴 부분이 감정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감정이라고 단어가 들어간 책만 일단 7권을 샀어요. 그리고 읽었습니다. 자, 이것도 장치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책을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읽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7권, 그리고 감정과 관련된 책들을 또 여러 권 구매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게 노트북을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걸 정말 많이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조금 지속했던 나는 힘이 좀 제대로 무언가를 하지 못할까를 고민하면서 스스로 너무 많은 자책을 오히려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기라는 것을 저에게 리스트를 한번 세웠고, 그리고 아까 휴대폰 메모장 얘기 잠깐 드렸는데, 메모장을 모으다 보니까 소스가 많아져요. 나중에 되니까 이게 또 너무 많으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삭제할 거는 삭제해야겠다라고 해서 두 가지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까 처음에 쓰셨던 그 목표를 바탕으로, 많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만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거 해야지 혹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한 2가지, 3가지 정도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프리토킹을 하고 싶다. 네. 하고 싶죠. 일본어도 프리토킹 하고 싶고, 중국어도 하고 싶고, 3개국어도 하고 싶고, 막 다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하이, 헬로우, 하와이유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프리토킹을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가분수의 모습으로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목표를 쪼갠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학원 전단지부터 하나 뜯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학원 시간표라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입금을 하든지 등록을 하든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돈을 내고
안 간다. 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첫 번째, 작심. 왜 내가 영어를 프리토킹 하고 싶은지 고민하고 나서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를 생각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목표 쪼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그 소심하기 때문에 일단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나면 그 사람한테 저는 미안해서라도 상담해줬잖아요. 그죠? 그런 상담해줬으니까 전 이 사람한테 이 학원을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될 때는요, 직접 가요. 그래서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상담을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래서 차를 샀어요, 제가. 네, 차를 샀어요. 진짜 샀어요. 아니 저 차 사신다고 했잖아요. 전 돈이 많아서 산 건 진짜 아니라 제 차가 지금 클릭을 제가 타고 있는데 27만 8천 원을 탔어요. 네, 그래서 샀습니다. 목숨이 약간 저 위기 의식을 느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차를 샀는데 그것도 이제 가까운 곳에 갔는데 영업사원분이 너무 이렇게 귀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한 지 오래됐대요. 작년 11월에 입사했다고 하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샀어요. 네. 아니 얼마나 열정을 다해 나한테 상담을 해줘. 고마우니까 이제 샀단 말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입금을 하고 그래서 나의 목표를 좀 쪼개는 것이 중요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체중 관리를 하는 여성들에게 도너츠 하나와 물 한 컵을 몽땅 먹였대요. 이거 먹으면 이제 배가 막 부르겠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끔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도너츠 드신 분들이 대부분 지금 막 체중 관리 하고 계신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 그쪽도 마찬가지시죠? 그럼 어때요? 나 체중 관리 하고 있는데 도너츠 다 먹었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나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분류로 나눠서 이쪽의 분류에다가는 아유, 그럴 수도 있어요. 도너츠 하나 먹는다고 뭐 세상 죽나요? 내일부터 잘하면 되죠? 라고 이 사람들에게는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쪽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자기 용서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없이 그냥 뒀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사탕에 대한 어떠한 그 제품 실험을 할 테니까 이것을 먹어보고 맛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시오 라는 미션을 드립니다. 그러면 양에 대한 제한은 없이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탕을 줬어요. 근데 그 결과 자기 용서를 베푼 사람들, 그러니까 즉 아유 그럴 수도 있죠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사탕을 28g을 먹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먹고 나서 아유 어떡해요 도너츠를 다 드셔가지고 체중 관리하고 계신데 내일 되면 얼굴 막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얼만큼을 먹었어요? 70g을 먹었다. 이게 이제 70g이라고 하면 뭐 작은가 싶지만 허쉬 초콜릿 우리 키세스 있잖아요. 그게 한 개에 4g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몇 개를 먹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목표를 세우고 나서 죄책감을 가지고 나를 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